안녕하세요. 신진욱입니다. 한국시민운동 연대기 오늘 제1강 주제는 저항적 시민사회의 태동입니다. 민주화 이전에 한국에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발전과 활동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강부터 4강까지 전체 강좌의 틀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민운동과 또 그 밖에 우리 NGO, NPO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사회 영역을 우리는 종종 시민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사회가 무엇이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지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정치사상과 사회사상에서 시민사회는 정치사회 또는 자본주의 영리활동과 구분되는 중요한 사회 영역으로 간주가 되어 왔습니다.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를 자유로운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회 영역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들의 자유와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도덕적 책임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사회는 그와 같은 개인들이 또한 자발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들의 장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시민운동 단체들, 또 주민단체, 사회운동 단체들, 우리 대학교의 동아리, 그리고 향후회라든지 동네 축구 모임, 이와 같은 모든 크고 작은 사람들의 결사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몽테스키에라는 그런 정치 사상가는 그런 집단, 단체들의 존재가 국가와 개개인들의 사이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전제적인 지배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시민사회 결사체의 영역이 약하다면 우리 모두 원자화된 개인으로서 국가 또는 거대 기업과 같은 그런 커다란 권력 앞에 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텁게 형성된 시민사회의 존재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는 현실에서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결사체들은 제각기 특수한 이해관계 그리고 특수한 가치와 사회발전에 대한 비전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과 단체들이 서로 간에 연대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경쟁하고 또 논쟁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시민사회라고 하는 큰 장 안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 4번에 걸친 강좌 시리즈는 특정한 운동이나 시민단체 사례에 국한되기보다는 우리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더 넓은 장을 조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모두 그 장 안에서 우리들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또 우리 강좌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세 개의 용어를 간략히 구별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인데요. 앞서 설명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결성이 돼서 그 나름의 일정한 수준의 내적인 규범, 또 회원에 대한 규정, 공동의 목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진 모든 종류의 단체가 시민사회 단체라는 그런 용어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비영리단체, 비정부단체라고 부르는 그런 조직들, 또 사회운동단체, 소규모의 주민모임, 지역공동체까지 모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요. 다음으로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운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방금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사회운동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의 제도, 또 문화, 우리들의 행동의 관행, 이와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의 규범과 가치, 또 공동의 목표, 어느 정도의 조직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일정한 기간 지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의미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시민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지금 이 강좌의 제목도 한국시민운동 연대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시민운동은 시민이 하는 운동은 시민운동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회운동은 시민이 하는 거죠. 개구리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모든 사회운동은 시민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그것은 특수한 역사적인 맥락을 갖는 용어가 됩니다. 이따가 제 이 강좌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요. 민주화 이후에 변화된 사회 정치 환경에서 보다 대중적이고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혁을 추구한 그런 운동들을 우리는 특별히 시민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긴 역사적 과정을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언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 후기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이미 근대적인 시민사회의 관념과 몇몇 선구적인 단체 또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겠지요.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대거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 아시는 1919년 3.1운동이지요.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1930년대 중후반까지 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빠르게 늘어났고요. 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의 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 시기에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노동, 농민, 청년,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또 종교적인 운동 이런 많은 운동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왔죠. 광복 후에 1987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6년은 아주 폭력적인 군사 독재 시기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그런 억압적인 정치 환경이 계속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처럼 이 시기에도 한국에서는 단지 독재였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저발전된 상태로 머물러 있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로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민중운동이라고 당시에 불렀던 그런 커다란 운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적인 시민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발전해 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운동이라고 스스로를 칭한 여러 대형 시민단체, 연합체들이 설립되고 발전되어 갔는데요. 이 단체들이 바로 민주화되기 이전에 그런 꾸준히 성장해갔던 저항적 시민사회의 그 계승자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당시에는 가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민주화 이후에 결성된 시민운동 단체들 그리고 거기에 또 연대하고 함께 이 결합되어 있던 수많은 다른 시민사회의 단체들 또 주체들이 2000년대까지 수많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또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여전히 이와 같은 민주화 이후에 설립된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왔고요. 하지만 또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대 시민 단체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참여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역량이 2000년대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
노동, 청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운동의 흐름들이 생겨나면서 중요한 변화, 바로 시민사회의 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화, 다원화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맥락 속에서 오늘날 2020년 지금 현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의 커다란 장, 그리고 그 안에서 운동의 영역은 여러 주체들이 공존하는 장입니다. 바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셨던 그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발전한 시민운동, 그리고 보다 최근에 21세기에 생겨난 새로운 시민행동과 사회운동의 흐름들이 공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요. 지금 한국 시민사회의 단체들, 그리고 주체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이념과 사고방식과 담론과 행동방식, 전략, 이 많은 측면에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 동안의 저항적 시민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재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당시의 운동들의 그런 주체와 경험, 조직과 이념, 문화, 언어가 많은 부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우리가 다음 제2강좌에서 보게 될 1990년대 탄생한 중요한 시민운동들이 직접적인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적 시민사회는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당시에 뭉쳐섰지만 그 주체 세력들은 이미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반독재 투쟁을 목적으로 결성된 제야 민주화 운동 단체들뿐만 아니라 종교, 또 학생, 노동, 여성, 환경, 문화예술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문운동 각각의 의제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서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당시 특별히 영향력이 컸던 종교인들의 민주화 운동, 또 학생 운동, 민주노조 운동, 그리고 뒤이어서 1980년대의 여성 운동, 환경 운동, 문화 운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부문의 성직자들과 평신자들은 이미 1950, 60년대부터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970, 80년대의 폭력적인 군사독재 시기 때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았던 운동들입니다. 그런 활동에 다양한 종교 세력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또 천주교, 불교와 같이 한국의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큰 종교들뿐만 아니라 원불교나 천도교 등등 다양한 종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도시산업선교회, 또 한국교회협의회, 크리스천 아카데미, YMCA 같은 그런 지대한 기여를 한 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이런 단체들,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노동자, 도시민민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화활동, 또 사회개혁, 정치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이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경우에도요, 1950년대 이미 설립이 된 가톨릭 노동청년회,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가톨릭 농민청년회, 그리고 이후에 70년에 더욱 확대된 가톨릭 농민회, 이와 같은 단체들이 실천 활동을 활발히 했었고요. 1970년대 와서는 천주교 주교회의 하에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 이와 같은 단체들이 민주화와 노동자 빈민의 인권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불교 자주화 운동, 민중불교 운동, 참여불교 운동,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개혁, 또 종교개혁의 불교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우리 부패하고 독재적인 정권들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운동 세력입니다. 이미 일제강점기 때 광주 학생운동이라든지 60만세운동이라든지 이런 청년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대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문화예술운동 이와 같은 다양한 운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 주체가 바로 당시의 새로운 세대였던 청년 학생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바로 1960년 4.19 혁명 때 이와 같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전통이 계승이 되게 되지요. 바로 학생들이 부패한 정권을 추방하는 그런 핵심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참여했던 4.19 세대가 이후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의 중요한 세력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19 혁명 바로 뒤이어서 19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60년대 중후반에 이미 기독교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학생운동 연합체들이 결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재 수십 년의 역사 동안에도 한국 시민사회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신독재 시대인 1970년대 와서는 그런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예를 들어서 민청년이라든지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제야 민주화 운동의 주축을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반독재 투쟁에서 학생운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는 바로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기죠. 1980년 광주 학살을 경험한 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한국 학생운동의 이념과 전략 그리고 행동 양식 많은 측면에서 크게 급진화되고 그리고 체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파쇼, 반회세, 반자본주의 등등과 같은 그런 급진적인 이념이 확산이 됐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작게는 소모임과 학과 그리고 점점 더 단과대, 대학 전체 그리고 각 시도 지역 그리고 전국의 연합체로 이어지는 거대한 민주화 조직을 결성을 해서 군부 독재 권력에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 바로 1980년대의 학생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세대들이 이후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 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 세력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학계, 문화예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은 참으로 험난한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해방 전국 동안에 잠시 노동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도 했지만 우익주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참사를 겪은 후에 심한 탄압을 받았고요. 엄혹한 군사독재의 반공주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노동운동은 조직적으로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용 노조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박정희 정부가 외자 유치와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부터 노동쟁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970년에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로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부르는 자주적인 노동운동이 탄생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시대의 민주노조 운동은 무엇보다 제조업, 경공업 사업장, 당시에 한국의 전략 부문들이었죠. 거기에서 일하는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이르는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당시에 참혹한 노동 조건과 임금 체불
그런 부당 행위들 뿐만 아니라 회사편의 회사 노동자들이 가하는 그런 또 관리자들의 멸시와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빈번한 성폭력에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 제야운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종교계 단체들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었지요. 198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 민주화 정치 투쟁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로동맹 파업과 같은 대규모의 연대 투쟁으로 발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우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대공장 중공업 부문의 남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서히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 이후에 1990년의 전노협 건설 그리고 96년에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전태일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있었지요.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운동들뿐만 아니라 80년대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부문 운동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성 운동 부문에서 민주 여성 운동이라고 불린 그런 민주화 운동들, 또 여성 노동가들의 운동가들의 계급 운동, 그리고 환경 운동 부문에서도 공단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계속됐습니다. 공해 문제 연구소라든지 공해 추방 운동 연합 같은 단체들이 오늘날 환경 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화예술 운동의 경우에도 민족 문화 예술 운동 등 큰 흐름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문학, 미술, 노래 운동, 공동체 문화 운동 이런 운동들이 활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은 민주화로 자유를 얻고 나서야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엄혹한 권위주의 통치기 동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권, 학생, 종교, 노동, 여성, 환경,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동 조직의 또 이념, 의제 주체들이 형성이 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꾸준히 성장한 저항적 시민사회의 토양 위에서 80년대에는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시위가 더욱 빈번해지고 격화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독재 권력과의 충돌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시위가 점점 더 빈번해졌을 뿐만 아니라 독재 권력과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빈도가 독재 기간 내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독재는 영원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87년 시민항쟁에 의해서 결국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 다음 제2강좌에서 보게 될 시민운동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